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를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한국에서 조금 더 약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배움의 어떤 깊이나 퀄리티는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수업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가 이제 뭐 몇 강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화답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이제 마지막 다음 주부터는 문화답사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프랙티스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하고요. 오늘은 좀 실제적으로 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디지털 문명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인데 그 발전 양태와 현상,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텍스트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서 읽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인터넷 성장 추이와 현황과 위상에 대해서 보겠고요. 지금 이 자료는 그 나중에 출처를 말씀을 꼭 드릴게요. 이 자료가 인터넷 성장 추이에 대해서 담았는데 2020년 현재 자료를 거의 최근 자료까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2010년 정도까지의 자료 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가름을 해도 뭐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강의의 목표는 한국의 IT 기술이나 이제 인터넷 사업 발전이 얼마만큼 좀 상승되었는지 어떤 그런 발달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한국의 인터넷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현황과 위상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국내 인터넷 모형은, 그러니까 국내가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 인터넷 모형의 탄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바로 SDN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SDN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SDN이라는 뜻은 Software Defined Network의 약자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네트워크 기술에서 제어와 전송 부분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네트워크 기능을 모두 소프트웨어가 통제하는데, 이 기술,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술 중 제어와 전송 부분을 분리하는 기술의 핵심은 개방성과 유연성에 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이제 SDN이, 그러니까 예,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기존 라우터나 스위치 등 하드웨어에 의존한 네트워크 체계에서 속도, 안정성, 에너지 효율, 보안 등을 소프트웨어로 제어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죠. 네트워크 장비의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 경로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서비스의 전송 경로 수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죠. 또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의 테스트도 가능해요. 네트워크 제어부와 데이터 전달부의 인터페이스는 오픈플로우라는 프로토콜을 또 활용을 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 기술의 이제 핵심, SDN의 핵심은 개방성과 유연성이에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SDN의 주류를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고, 네트워크의 인프라 규모는 운영 방식에 따라 하드웨어를 자신의 어떤 취향이나 입맛에 따라 다룰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하게 제시가 된 거죠. 네. 근데 국내 인터넷도 이제 이 네트워크 정의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모형이 언제 탄생했냐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는 시간이죠. SDN은 1982년 5월 15일에 국내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SDN이 개통이 됐습니다. 1982년 5월 15일이에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컴퓨터와 구미의 전자기술연구소, 이 구미 경북 구미입니다. 전자기술연구소는 현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이제 통합이 됐어요. 구미의 전자기술연구소의 컴퓨터가 1200 베타페스코의 전용선으로 연결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컴퓨터와
구미의 전자기술연구소. 그럼 서울대학교 컴퓨터는 하드웨어겠고 전자기술연구소의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1200 전용선으로 연결이 됐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국내 인터넷 모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끼리 네트워크를 주고받는 인터넷 모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1983년 1월에 한국과학기술원, 이게 카이스트예요. 한국의 지금 가장 좀 뛰어난 어떤 연구기술, 과학연구기술대학교로 알려져 있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컴퓨터가 SDN에 또 연결됨으로써 통신망으로서의 이른바 이제 구색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SDN에 연결된 컴퓨터 사이에서의 통신 프로토콜이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TCP/IP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TCP/IP가 이 통신 프로토콜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 1982년과 1983년에 연결된 SDN 그 시스템이 이제 그 시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살펴볼게요. TCP와 I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한번 좀 고려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략의 정의에 대해서. 자, TCP/IP는 뭐의 역자냐면은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거죠. TCP/IP란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 간에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이제 다른 PC들이죠. 다른 컴퓨터 간에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서 인터넷에서 정보 전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쓰이고 있어요. TCP는 전송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나누고 포장하는 것에 대한 규약을 말하는 거예요. 국내 규약이죠. IP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TCP는 전송 데이터의 일정 분할점에 대한 규약이고 IP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규약이다. 인터넷에 몰려있는 모든 컴퓨터는 인터넷 표준위원회가 제정한 규약을 따르는데 그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바로 TCP/IP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뭐냐? 그 프로토콜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내기 위한 장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CP/IP에서 먼저 IP는 출발과 도착 주소를 가지는 헤더를 참고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목적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전송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보내진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내진 순서대로 질서를 지키고 잘못 전달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완한 것이 바로 TC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이 데이터 패킷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면은 그거를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시그널을 알리고 데이터를 알맞게 재조정하는 그런 전송 임무를 갖는다는 거죠. TCP가 에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에서는 언제나 에러 없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이게 이제 TCP/IP의 그 시초고 이게 국내 인터넷, 대한민국 인터넷의 시초가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인터넷 모형탕성 SDN 계속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자, SDN은 1983년 8월에 UUCP를 사용하여 네덜란드의 이 컴퓨터와 연결되었어요. 이게 무슨 약자인지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미국의 이제 H플래브의 컴퓨터와도 연결됐다. 자, 근데 UUCP는 유닉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토콜이므로 추가적 설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해외뿐 아니라 국내의 네트워크 노트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점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SDN이 이제 네덜란드에 그 컴퓨터 연결된 UUCP를 사용한 이 부분으로 장점이 있어서 국내 네트워크 노드 확산에도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용어 해설을 또 살펴볼게요. UUCP는 뭐냐? 이게 뭐의 약자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의 약자야? 유닉스 투 유닉스 커피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 운영체계죠, 유닉스가. 다른 유닉스 시스템 간의 파일을 복사하고 다른 시스템상에서 실행된 명령어들을 보내기 위한
유닉스 프로그램 세트예요, 이게. 그래서 1983년부터 SDN은 그 아시아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북미, 이제, 그리고 캐나다의 CDNet, CDNnet, 그리고 미국에는 세이스모, 그 다음에 에이스플랩, 그리고 유럽에는 네덜란드에 이제, 엠캄, 이게 무슨 용어인지 제가 읽기가 좀 죄송합니다. 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 이들이 각각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아시아 지역으로도 이게 네트워크 지역망이 구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아우르는 국제 네트워크인 아시안넷이 구성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내에서만 이제 파악됐다가 이것이 처음에 이제 그 UUCP를 통해서 추가 설치 부담이 없다는 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SDN이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북미 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하나의 큰 어떤 네트워크 연결 허브를 구축하게 됐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국제 네트워크는 아시아넷이 구성이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국내 인터넷 모형에 얻는 탄생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인터넷 연결과 국제 인터넷 연결과 국내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내셔널하고 도메스틱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이제 있었죠. 그런 과제가 1980년대 초에는 어떻게 이제 기반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국내 인터넷이 그 글로벌 인터넷, 다국적 인터넷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1986년 7월에 최초로 그 국내에서 IP 주소를 할당받았어요. 그 할당받은 주소가 128.134.00. 네, 이게 지금도 되게 기념적으로 기념이 돼요. 이제 IP 주소, 최초의 IP 주소로. 그 다음에 1986년에는 .kr, 이게 이제 한국 도메인의 그 주소인데, 대표적인 건데, KR 산하의 2, 3단계 도메인에 관한 규격이 설계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코드 도메인인 KR이 공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학 오셨던 뭐 국가, 중국이나 베트남은 또 다른 도메인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도메인 규격의 설정이 .kr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1986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코드 도메인인 .kr이 공식 사용이 시작됐다. 1986년에. 그러니까 되게 비약적 발전을 한 거죠. 이때는 거의 뭐 .kr로 되어 있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거의 없었을 시기인데, 이게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상당히 미미한 어떤 속도감으로 나타나다가 그게 되게 가속화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r 도메인 네임 서버로 카이스트에 있는 컴퓨터 등이 등록이 되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kr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들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네트워크 기반이 마련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80년대 중반에 한국에 처음으로 .kr 도메인 주소가 할당을 받은 거고, 그렇게 할당을 받은 .kr 도메인 네임 서버가 이제 카이스트라는 한국과학기술대학이죠. 이 카이스트에 있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발달을 해서 이제 이 .kr 도메인 네이밍이 대한민국에서만 도메스틱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사용 기반을 마련했다. 이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한테 지금 한번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표현을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는 그 움직임들, 네, 이게 이제 국제 인터넷과의 연결,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제 인터넷과의 연결 1980년대 초, 이렇게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또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어볼게요. 인터넷이 국내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국내 인터넷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장하는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국내와 국제적으로 그 사용 범위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인터넷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장하는 기구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터넷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뭐가 출발했냐 하면은 1988년에 학술전상망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ANC. 자, ANC가 뭐냐 하면 이게 조정위원회란 뜻이죠. 죄송합니다. 조정위원회는 ANC 스트링 커뮤니티고, ANC가 뭐의 약자인지 좀 한번 풀어볼게요. 이 한국 전설만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기구의 출범이 인터넷의 어떤 전체적인 그 움직임을 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은 한번 이렇게 예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ANC가 잘 안 나오네. 네. ANC를 한번 더, 그래도 이건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C 학술 전상망 협의회. 네, 자, 볼게요. 1988년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때 올림픽을 개최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연도와 지금 동일하죠. 학술전산망 협의회는 어떤 거 말의 약자냐? 아카데믹 네트워크 컨실의 약자예요. 그리고 1988년도에 시작을 해서 1991년도에 결성된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국내 최초 공식 조율 기구예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공식 조율 기구가 된 거죠. 1982년 한국전자기술연구소와 서울대학교 사이에 국내 첫 원거리 데이터 교신이 시작된 이래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된 조율은 카이스트 SA 랩, 그러니까 시스템 아키텍처 라보터리에 설치된 SDN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거리 데이터 교신의 최초가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대학의 SDN 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말까지는 사실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국내 호스트, 프로토콜의 수가 30여 대에 불과했으니까 네트워크 관리자끼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인터넷 사용 자체가 몇십 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별도의 그러니까 그렇게 30여 대의 호스트가 30개에 불과했을 때는 뭐 조절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조정기구 없이도 공조와 협력이 원활한 편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1988년에 클랜과 크로넷이 구축되면서 이제 코리아, 그러니까 .kr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k라는 도메인이 구축되면서 네트워크 간 조율의 필요성이 이제 증대했고, 1990년에 한미 전용선을 이용한 인터넷만 하나 SDN의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전용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인터넷망이 설치가 되니까 공식적 테이블, 인터넷 사용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장하는 공식적 테이블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학술전산망 협의회의 약자예요. 자, ANC는 학술전산망의 대표들과 필요한 위원이 상영하는 조정위원회와 ANC 스트링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운영 관련 실무자들을 참여하는 기술위원회인 SGINET의 소위원회로 이제 구성이 돼요. 자, 이걸 한번 조금 살펴볼 텐데,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 ANC는 국내 인터넷 사회를 대표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ANC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국내 도메인의 이름 및 IP 주소의 사용과 할당량을 조절하고요. 해외 전산망과 연결을 조정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 협의회의 국내 내표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이런 전산망 협회가 있는 거죠. 그 전산망 협회를 대표하는 국내 대한민국의 협의회다. 그러니까 인터넷 그 세계 안에도 다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질서를 관장하고 조율하는 게 바로 국제 인터넷과 연결하기 위한 국내 그 전산망 시스템, 그 다음에 ANC가 필요했다. 아카데믹 네트워크 컨실이 필요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보면 ANC 학술전산망 협의회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네이밍 및 IP 주소 할당, 그러니까 각 서버마다 주소를 할당하는 역할과 조율을 하는 거고요. 해외 전산망과의 연결과 같은 기술적 조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이 업무가. 근데 거기서부터 또 나와서 관련 프로젝트나 국내의 인터넷 관련 활동까지 총 컨트롤을 하는 게 바로 학술전산망 협의회라는 거죠. 연구 개발망 중심의 학술전산망 협의회는 1993년에 이제 막 등장했어요. 그때가 뭐가 등장했냐면 국내 상용 인터넷 서비스와 향후 개시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ANC를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국내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상당히 메모드급으로 이제 이렇게 익스텐션 될 것을 고려해서
한국정산망협의회 코리아 네트워크 컨실로 이제 확대 개편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NC로 시작했다가 아카데미컬한 어떤 아카데믹 네트워크 컨실로 시작했다가 이것을 좀 더 범위와 규모를 넓혀서 코리아 네트워크 컨실로 이게 확대가 돼서 그 약자는 KNC예요. 한국정산망협의회는 학술전산망협의회 시절의 논의뿐 아니라 현재는 국가기관망정보센터와 상용망 현황 공유, 전산망 상호 접속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을 논의하는 거죠. 학술전산망 협의 때는 뭘 논의했죠? 네트워크와 네이밍 및 IP 주소, 해외 전산망 연결과 같은 것들만 했었다가 그 다음에 국가기관망 정보센터의 상용망 현황을 공유하고 전산망의 상호 접속에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트러블들까지도 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운영 관리가 점차 자동화되고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한 이슈가 점차 개별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정산망협의회가 1996년 6월 회의를 마지막으로는 개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위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 그 조절 시스템들이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아직도 국제적 네트워크 협의회 국내 대표로 활동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그 형성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국제 인터넷과의 연결의 역사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 하와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하는 이른바 그 파콤이 기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1989년에 미국에서 하와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그 범아시아권을 연결하는 거죠. 한국, 일본, 호주, 하와이, 뉴질랜드로. 그래서 국내에는 당시 SDN에 참여한 여러 기관들이 하와이까지 56kb를 전송선의 일령 사용료를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라는 기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PACCOM 파콤을 기획하는 그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라는 기구를 설립한 거죠. 그래서 1990년 3월에 카이스트 컴퓨터의 인공위성을 통해 미국 하와이 대학을 56kb의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미국 하와이 대학과 한국의 카이스트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전용선인 하나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 유닉스 프로토콜 시스템과 CS넷을 통한 국제회선의 연결은 패킷 단위의 종량 제과금으로 국제회선을 경유하는 인터넷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파콤의 연결 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패킷 단위로 종량제로 과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건별로 돈을 받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별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요 위상에 대해서 잠깐만 파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야, 이게 베트남 인민 원조조정위원회로 이게 바뀌었네. 이름이.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용법이 따로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그 용법 줄임말의 원래 의미를 찾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국제친선협회 같은 협의 기구를 얘기하고 있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의 인터넷 운영의 트래픽 점유 순위가 이제 트래픽이라는 게 교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사용하는 순위가 뭐냐? FTP, 메일, 그 다음에 텔렌, 아큐, DNS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인터넷 운영의 트래픽 점유 순위가 나타나고 있었던 계절이죠. 흐름이에요. 1992년 8월에 주요 게이트웨이 장비인 하나망과 및 SDN의 네트워크 운영 기능이 카이스트에서 한국통신으로 이전돼요. 이제 한국통신이 한국의 국책사업 기관이거든요. 코리아 네트워크, 코리아텔레콤, 한국통신으로 이게 카이스트에서 네트워크 운영 기능이 이전이 되죠.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KT 연구소의 하나망은 KT의 상용 인터넷인 코넷의 모태가 됩니다. 이 하나망이. 그래서 하나망이 구성된 이후로부터 SDN은 국내망을 지칭하고 그 다음에 국제 인터넷에 연결된 하나망을 이제 하나망이라고 칭하게 되면서 SDN은 서서히 이제 그 이름이 유명무실해지고
하나망이라는 이름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1993년 ANC의 기술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SD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를 해요. 그래서 SDN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제망인 하나망과 국내망인 코넷이 이제 본격적 인터넷 시대를 맞이했다. 여기까지가 한국 인터넷 발전 역사예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다시 할게요.